은퇴 준비만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30년을 달렸는데 은퇴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말을 남긴 한 64년생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며 은퇴를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 멀리 떨어져 살고 회사와의 끈이 끊어진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도 없었으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은퇴 준비가 오히려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은퇴 준비조차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 완벽한 재정 계획, 그러나 정서적 준비는 없었다. 김씨 64는 은퇴 전 재정 계획을 완벽히 세웠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철저히 관리했죠. 하지만 은퇴 후 김씨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TV만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훈. 돈은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 삶의 가치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정서적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2. 취미에 투자했지만 의미는 찾지 못했다. 박씨 63는 은퇴 후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강습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도구를 모두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림이 그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이 권유해서 시작했을 뿐 박 씨가 원하는 활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훈.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데 쓰여야 합니다. 3. 가족과 함께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는 소원했다. 장씨 65는 은퇴 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교훈.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만 있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쌓아야 하며 자녀들이 아닌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과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김 씨처럼 정서적 준비가 없었다면, 박 씨처럼 자신의 진정한 취미를 찾지 못했다면, 또는 장 씨처럼 가족과의 관계에만 기대고 있었다면, 은퇴 후 삶은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서적 준비. 은퇴 후에도 나만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진정한 취미 발견. 유행을 쫓기보다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 구축. 가족 외에도 친구나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세요. 완벽한 준비란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은퇴 후의 진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64년생의 은퇴 실패담. 완벽한 준비가 무너뜨린 인생의 진짜 이유. 서론. 은퇴 준비만 잘해 놓으면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만 잘해 놓으면 은퇴 후의 삶이 완벽해질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완벽한 재정 계획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돈 이상의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후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의 함정도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은퇴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입니다. 사실 돈은 필요하죠.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돈만 있으면 은퇴 후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은퇴를 앞두고 모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투자로 매달 고정 수익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막상 느껴지는 건 공허함 뿐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충분한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목적 찾기. 돈 이상의 은퇴 준비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적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나 배우는 기쁨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사례 이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맞나 싶어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정작 제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남들이 권유하는 활동이 아닌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투자해야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재설계.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 은퇴 후에는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3장 씨의 이야기. 장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내가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에요. 장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 외에 다른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친구, 지역 커뮤니티 또는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실패를 피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실패를 피하려면 아래 3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삶의 의미 찾기. 돈을 쫓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탐구하세요. 사회적 연결망 구축. 은퇴 전에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려면 정서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선택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김씨, 박씨, 장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돈은 도구일 뿐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목적을 고민할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60세가 되던 해봄, 저는 퇴직식에서 정년퇴직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후배들의 꽃다발을 받으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노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연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삶, 왜 같은 돈으로도 이렇게 다를까? 퇴직 이후 만난 동기 중 한 명은 늘 얼굴이 밝습니다. 매달 비슷한 연금을 받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죠. 반면 저는 생활비 줄이기에 급급하고 의료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 자금의 절대 금액보다 운용 전략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자금 관리 핵심 5가지. 1. 월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쓰던 소비 패턴, 은퇴하고도 그대로 유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1년간 그냥 예전처럼 썼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정기구독, 외식 등 쌓여가는 지출은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게 됐죠. 은퇴 후엔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고 최소한으로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2.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없다. 친구 중엔 퇴직금 3억을 단기 수익률 좋은 상품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저는 2억 중 5천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쪼개 놓았고 매달 이자를 생활비 일부로 활용 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3. 비상금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지원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투자나 연금으로 묶어두면 꺼내 쓸 수 없어요. 저는 통장 하나를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어 최소 500만 원을 항상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여유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4. 지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삶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지출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여유도 자산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매달 예산표를 직접 쓰며 이번 달 남은 금액과 다음 달 예상 지출을 시각화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들더군요. 사례 1. 62세 전직 소방관 김재호 씨 소비 구조 바꿨더니 여유가 생겼다. 김재호 씨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자동차 유지비에 월 7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과감히 결정을 내렸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가 사라지고 매달 5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부가 문화센터에 등록해 여가를 보내고 오히려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사례 2. 60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선자 10월 150으로도 풍요로운 삶 가능. 이 씨는 퇴직 직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정기구독, 보험 중복, 쇼핑 앱 등을 정리했고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매달 적립식으로 운용하고 1년에 한 번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산에 맞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예산을 짰더니 편안해졌어요. 사례 3. 65세 전직 구청 과장 정윤철 씨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터로.
정 씨는 퇴직금 2억 전액을 부동산 수익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매달 적자가 났고 결국 생활비를 대기 위해 2년 만에 마트 배송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지출을 계획한 거예요. 마무리 은퇴 후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 저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에 대한 태도와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과금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퇴 자금은 목돈보다도 현금 흐름, 심리적 여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게 결국 내 노후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같은 수준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대부분의 은퇴자는 고정 수입원이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가이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시 전략. 퇴직금 일부를 단기 예금, 채권형 ETF 또는 즉시연금 등으로 분산. 생활비 대비 최소 2년치의 현금성 자산 확보. 월 고정 지출 주거, 식비, 의료, 통신 등을 연금과 현금 흐름으로 커버 가능하게 구조화. 2. 지출의 재설계 없이 은퇴 자금은 반드시 소진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에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 월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 핵심 비용과 선택적 소비로 분리. 비효율적 지출 줄이기 중복 보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등.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계부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 패턴 조정. 3. 비상자금 확보는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병원비, 주택 수리, 자녀 지원, 각종 세금 등은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권고 기준.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생활비 6개월 1년치 비상금 확보. 예금, CMA, 단기채 등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관리. 비상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충동 소비 방지. 4. 퇴직금연금 수령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퇴직금 일시 수령 후 단기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전액 부동산에 묶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퇴직금의 일부는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 보관. 나머지는 연금화 전략 활용 예 즉시연금, 배당형 펀드, 리츠, 안정형 ETF 등.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 고려. 연금 수령 전략 예시. 국민연금 수명, 건강상태, 가족력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선택. 개인연금 수령 시기 및 방식 정액, 종신, 확정형 등 비교하여 최적화. 5. 은퇴 후 소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자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의미 있는 소비, 가치 중심 소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불필요한 쇼핑 대신 문화활동, 건강관리, 소셜활동의 지출. 생활비 절감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은 자아실현 또는 가족과의 경험의 활용. 지역 복지 서비스, 공공 프로그램 등
저비용 고효율 자원 적극 활용. 전문가의 한마디 정리. 은퇴 자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부족해집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는 총액의 싸움이 아니라 운용의 기술입니다. 같은 연금, 같은 퇴직금을 갖고도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병원비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은퇴 자금 관리는 플랜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관리, 지출 구조 최적화, 리스크 대비, 심리적 안정감 확보, 의미 있는 소비 실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노후 대비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의 질은 소득이 아니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무너질까? 우리는 누구나 은퇴 후에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그저 꿈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면 노후는 말 그대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소득이 끊기면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여러 부분이 무너질 수 있고 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의 압박. 정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벌었지만 정작 은퇴 후를 위한 재정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 첫 해에는 모아둔 퇴직금으로 생활했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도 병원비는 그의 작은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경제적 부담이 건강 문제와 결합되면 은퇴 후 삶은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2. 두 번째 사례, 사회적 고립과 빈곤. 김 씨는 60세에 은퇴를 맞이한 후 모아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은퇴하면 소박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소득이 사라진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질 여유가 없고 문화생활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김 씨는 자연스레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친구들과의 외출이나 취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삶은 심리적 고통과 외로움을 불러오고 결국 이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3. 세 번째 사례, 주거 안정성의 위협. 이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 은퇴했지만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주택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나가는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때문에 점점 더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공간이 사라지면서 삶의 모든 것이 위축되고 불안해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거 안정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사를 다니거나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은퇴 후의 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돈 없는 노후를 피하기 위한 대비책. 이처럼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는 반드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돈을 벌고 있을지라도 그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취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이러한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퇴 후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며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 무너지는 삶을 막으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와 건강,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단순히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여러 측면을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이 쌓아온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건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늘어나게 마련인데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불거집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혈압이 올라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던 그였지만 막상 나이가 들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있어서 큰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줄어들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만 했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후에는 돈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죠. 2.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더 큰 병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김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편히 쉬며 지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만나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동안 하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그를 점점 사회에서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주거 불안정,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노후를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주거 안정성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주택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적 안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면 주거 안정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사 다니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후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여기까지 살펴본 3가지 사례는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그 소득이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는 재정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면 불필요한 병원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돈 없는 노후, 불행을 피하는 방법.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결국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심지어는 정신적 안정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피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당장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딛지 않으면 돈 없는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곧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우리의 현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60세. 오랜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경력을 뒤로하고 마침내 은퇴의 문을 연 순간,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 퇴직금 10억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새 인생은 누구나 설렘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이제 좀 편히 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잘못된 선택 하나, 준비 부족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10억이라는 거금이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의 방식, 돈 관리,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지. 오늘은 이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퇴직금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우리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자. 본론 은퇴 후 삶의 함정과 준비의 중요성. 1. 은퇴 후 삶의 현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은퇴 후 삶은 누구나
꿈꾸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60대 은퇴자 중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 돈이 많을수록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함정은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야. 직장 생활 3040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지면 그 공허함이 사람을 흔들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돈을 쓰기 시작하지. 여행, 취미, 심지어 자식들 사업 투자까지. 그런데 이게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텅 비는 거야. 두 번째는 금융 지식 부족. 퇴직금을 손에 쥐면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잖아. 은행 이자? 부동산? 주식?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금융 지식 없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야. 이거 뜬다더라 하는 말에 홀려서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 진짜 흔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걸 돈으로 메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어 비싼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터무니없는 투자에 돈을 붓는 경우도 많다고.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들이 이런 몰락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 사례 1 김 부장님 10억 퇴직금과 무너진 꿈. 김 부장님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10억을 손에 쥐고 은퇴했어. 60세에 은퇴하면서 그는 이제 인생 2막을 즐기자 라며 큰 그림을 그렸지. 첫 번째 계획은 제주도에 예쁜 펜션을 짓는 거였어. 관광객도 많고 나이 들어서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 주변에서도 제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며 부추겼고. 그래서 퇴직금 7억을 털어 땅을 사고 펜션을 지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펜션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김 부장님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 게다가 제주도는 이미 펜션 포화 상태였고 관광객들은 더 저렴한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선호했지. 결국 펜션은 적자만 쌓였고 유지비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어. 2년 만에 펜션은 문을 닫았고 김 부장님은 남은 퇴직금 3억마저 생활비로 다 써버렸지. 결국 3년 만에 빚 2억을 지고 아파트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 교훈 김 부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성 없이 큰 돈을 투자한 거야.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꼭 만나 조언을 구해야 해. 또 퇴직금 전부를 한 바구니에 넣는 건 절대 금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3. 사례 2 박 과장님 주식의 유혹에 빠지다. 박 과장님은 58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8억을 받았어. 그는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 처음엔 은행 예금에 넣으려 했지만 이자가 너무 낮아서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주식 스터디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홀려서 퇴직금의 70%인 5억을 특정 바이오 주식에 올인했지. 2021년 주식시장이 뜨겁던 때라 처음엔 20% 정도 수익이 났어. 박 과장님은 자신감에 차서 더 많은 돈을 넣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어. 그런데 2022년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의 주식은 반토막이 됐고 대출 이자까지 갚지 못해 결국 전 재산을 날렸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해. 은퇴 후 꿈꿨던 세계 여행,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은커녕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야. 교훈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금융 지식을 점검해야 해. 특히 퇴직금처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돈은 절대 고위험 자산에 몰빵하면 안 돼. 안정적인 ETF나 채권 같은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고 투자 금액은 전체 자산의 203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돈 번다는 말은 99% 사기거나 함정이야. 4. 사례 3. 이 선생님,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다. 이 선생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어. 퇴직금 7억과 모아둔 저축 3억, 총 10억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했지. 이 선생님의 꿈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야.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4억을 빌려갔고, 작은 딸은 해외 유학을 위해 2억을 지원받았어. 이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며 흔쾌히 돈을 줬지.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 아들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했고 빚만 3억이 쌓였어. 딸은 유학 후 취업이 안 돼서 여전히 이 선생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고, 결국 이 선생님은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어. 지금은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자식들 원망과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해. 교훈: 자식 사랑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자식에게 재정적 의존을 허락하면 안 돼. 은퇴 후 자산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해.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생활비와 비상금을 확보한 뒤에만 지원해야 해. 또 자식의 재정적 독립을 돕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잊지 마. 5. 은퇴 준비 이렇게 하자. 이제 사례를 통해 몰락의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전 최소 5년 전부터 재정 플래너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이라면 50%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에, 30%는 ETF나 주식에,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놓는 식으로 분산해. 생활비 관리. 은퇴 후 월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금 150만 원, 투자, 수익 100만 원, 예비비 50만 원 같은 식으로 설계하는 거야.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이 필요해. 취미,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 단, 창업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해. 금융교육,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해. 유튜브나 무료 강의도 많으니 하루 30분씩 투자해보는 거야.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외로움을 예방해. 외로움은 돈을 낭비하거나 사기에 빠지게 하는 큰 원인이야.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지. 하지만 그 모험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김 부장님, 박 과장님, 이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됐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이라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삶의 목표를 점검해봐.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그 돈은 당신의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야. 함정에 빠지지 말고 현명하게 관리해서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진짜 꿈의 인생 2막이 되길 응원할게.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 퇴직금 관리와 성공적인 노후 설계. 서론. 은퇴, 기회와 도전의 교차점. 은퇴는 직장 생활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0세로 이때 상당수의 은퇴자는 퇴직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5억에서 1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단기간 내 자산을 소진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 부족과 잘못된 재정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본 글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퇴직금 관리의 핵심 원칙, 주요 리스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루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론 퇴직금 관리와 은퇴 후 재정 설계. 1. 은퇴 후 재정적 리스크에 의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단절과 지출 패턴 변화. 은퇴 후 정기적 소득이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제한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가 직장 생활 당시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거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출의 여행, 자녀 지원에 자산을 소진합니다. 투자 실패와 시장 변동성. 퇴직금을 고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집중 투자하거나 전문 지식 없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주식 및 가상화폐 열풍으로 은퇴 자산을 잃은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의료비, 자녀 지원, 사업 실패 등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평균 65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은 충동적 소비나 비합리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리스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전략을 제안합니다. 2. 사례 분석. 재정적 실패의 원인과 교훈. 사례 1. 부동산 사업의 리스크. 김씨 60세, 퇴직금 10억 원. 김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퇴직금 10억 원으로 제주도에 펜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관광 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시장 조사 부족. 제주도의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으며 신규 진입자의 경쟁력은 낮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펜션의 평균 공실률은 약 40%로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전문성 부재. 펜션 운영에는 마케팅, 고객 관리, 시설 유지 등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했으나 김씨는 관련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산 집중. 퇴직금의 70%를 단일 사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펜션은 2년 만에 적자로 문을 닫았고 유지비와 대출 상환으로 남은 자산마저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김씨는 아파트 매각을 고려 중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35개 자산군에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며 단일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고위험 투자와 시장 변동성. 박씨 58세, 퇴직금 8억 원. 박씨는 대기업 퇴직 후 퇴직금 8억 원을 주식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 호황기에 바이오 주식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초기 20%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 단기 수익에 고무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식 부족. 바이오 산업의 변동성과 기업 재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변 추천에 의존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부재.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과 시장 하락으로 주가가 60% 급락하며 대출 이자와 함께 자산이 전부 손실되었습니다. 현재 박씨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퇴 후 계획했던 삶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 고위험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의 채권, 정기예금에 배분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금융교육의 ETF, 펀드, 채권의 특성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비상금 최소 6개월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의 재정적 부담. 이씨 60세, 퇴직금 7억 원. 이씨는 교사로 근무하며 퇴직금 7억 원과
저축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사업 4억 원과 유학 2억 원을 지원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환 계획 부재, 자녀와 명확한 대출 조건이나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자금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지원, 퇴직금의 60% 이상을 자녀에게 할당하며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의존도 증가, 사업 실패와 취업 지연으로 자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이 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이 씨는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며 건강 악화로 인해 추가 의료비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은 본인의 노후 자금 최소 70%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시에는 계약서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의 생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재정 전략. 위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3.1.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3단계 자산 배분, 퇴직금을 안정자산 예금, 채권 50%, 성장자산 ETF, 주식 30%, 유동자산 비상금 20%로 나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 원이라면 5억 원은 연 34% 수익의 채권이나 예금에, 3억 원은 글로벌 ETF에,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개별 주식, 가상화폐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하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의 채권 혼합을 고려합니다. 정기 점검, 매년 자산 배분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이나 개인 목표에 따라 조정합니다. 3.2. 생활비와 연금 설계. 생활비 산출,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60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합니다. 소득 다각화, 국민연금 평균 월 100만 원, 개인연금, 투자, 수익 등을 조합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부족분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하되 원금을 보존하는 방식의 배당 ETF를 선호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 약 3,6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합니다. 3.3. 금융 지식과 전문가 활용. 교육 투자, 은퇴 전 35년간 금융 관련 교육, 온라인 강의, 세미나 등에 참여해 투자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ETF와 채권의 차이, 복리 효과 등을 학습합니다. 전문가, 자문 재정 플래너 CFP나 투자 자문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수료는 연간 자산의 0.5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손실 방지에 기여합니다. 사기 예방, 고수익 보장이나 단기 부자 같은 제한을 경계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4. 심리적 사회적 준비. 목표 설정, 은퇴 후 취미의 골프, 등산,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삶의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동문회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고립감을 예방합니다. 심리 상담, 필요시 상담사를 통해 은퇴 적응 과정을 지원받아 충동적 소비나 투자를 줄입니다. 4.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한국 은퇴자의 재정 현황.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금융 자산은 30% 미만입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 유동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의료비 부담. 65세 이상 연평균 의료비는 약 3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장기 요양 비용은 평균 2천만 원년에 달합니다. 연금 의존도. 국민연금은 평균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의 3,040%만 충당 가능합니다. 추가 소득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준비가 성공을 만든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퇴직금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관리하는 전략과 준비입니다. 김씨, 박씨,
이 씨의 사례는 철저한 계획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 생활비와 연금의 체계적 설계, 금융 지식의 축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를 5년 이상 앞둔 이들은 지금부터 재정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하고, 이미 은퇴한 이들은 자산 배분과 지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사례가 증명하듯 준비된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현명한 설계로 당신의 노후를 재정적 자유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